중고로 저렴하게 팔았던 물건이 사실 더 비싼 물건인 걸 알았을 때 사람은 이득을 손해로 생각하며 아까워합니다. 본인이 가질 수 있었던 가상이득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서 상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는 사람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손실회피 성향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남녀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나와 헤어진 사람이 사실은 더 괜찮은 사람이며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걸 알았을 때 손해를 봤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후회하며 감정적인 동요를 하게 되죠. 우린 이걸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상실감이란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생기는 감정이요. 버려도 되는 주머니 속 쓰레기가 아니라 잃어버리면 안 되는 핸드폰, 지갑과 같은 높은 가치가 있는 중요한 것을 잃었을 때 상실감이라는 안타까운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린 이 가치의 상실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로 재회를 만드는 최후의 한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별을 한 남자들의 경우 판단의 오류를 일으켜 가치 상실감을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부분이죠. 쉽게 말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상대방도 중요할 거란 보장은 없단 얘기예요. 당장 나는 이별한 상대방이 너무 큰 가치라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에겐 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우린 지금 상대에게 나에 대한 가치 상실감을 만들어야 하는데 나에 대한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실감을 일으키는 행동은 오히려 관계 해지, 이별을 확정짓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섣부른 행위는 곧 재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회를 위해선 상실감을 줘야 하지만 현재 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니 과거 연인이었을 당시 상대에게 나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봐야만 합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물이에요. 본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죠. 따라서 모든 관계는 이득에 의해 형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이란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이 될 수도, 감정이 될 수도, 지식이 될 수도, 추억이, 다정함이, 성욕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는 외적 요인으로 인해 성적 자극을 받고 그 성욕을 채울 가능성이 이득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성의 다정함으로 가족의 빈자리, 친구의 빈자리를 채워 감정적 안정감이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의 맛집은 추억의 맛이란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골이 되는 거고, 유튜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이득으로 느끼거나 내 잉여로운 시간을 감정적 즐거움으로 채워주었을 때,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때 이득의 확신을 갖게 되어 심리적인 관계 형성이 진행되는 거죠. 즉 남녀도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때 관계 형성의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회를 위해 가치 상실감을 주려 하는 상황에서는 과거 일상에서 긍정적인 시간을 돌아보는 게 곧 나의 가치를 찾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악화되었을 당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죠. 대표적으로 남자는 여성성을 느꼈을 때 큰 이득을 느낍니다. 잘록한 허리, 넓은 골반, 동안의 얼굴, 실루엣의 곡선, 이런 것들을 통해 여성성을 느끼고 성욕을 느꼈을 때 그 대상이 각인되면서 관계 형성을 하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그 여성을 떠올리면 좋은 관계가 되는 상상을 하게 되고 두근거리며 일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여자가 살찌고 화장도 안 하고 자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이 남자가 느꼈던 이득은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도 비슷하죠. 예를 들어 가족, 친구의 빈자리를 다정함이라는 이득으로 채워줬던 남자가 있었는데 점차 일 때문에 시간이 바빠지며 챙겨주지 못하자 여자가 느낀 이득이 상실되고, 이렇게 이득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부터 관계의 결속력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이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면 이별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재의 관계의 주도권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의 장기 관계는 남자의 다정함을 통한 안정감, 미래 비전을 통한 가능성, 두근거리는 감정적 설레임 등의 이득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죠. 사람은 이득을 위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지만 이득이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손실만을 인지하게 됩니다. 장점이 익숙해지면 단점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엔 다정했으나 성적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미래 비전은 좋았으나 시간이 없는 사람으로, 설레는 감정은 좋았으나 바람기가 많은 사람, 이렇게 장점이 익숙해지면 단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가치 하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같은 행동을 했지만 상대가 다르게 느끼게 되면서 변했다고 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자가 예쁜 대신 꼬이는 남자가 많다던가, 경제적인 대신 나한테 돈 한 푼 안 쓴다던가, 분명 만나기 위해 긍정적인 이유가 존재했는데 부정적 자극이 눈에 띄게 되면 불만족이 생기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재회의 시작은 가치 재조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좋았던, 사귀게 만들었던 좋았던 부분을 다시 인식시켜 단점을 상쇄하는 거죠. 이별은 가치 상실, 감정 상실, 관계 상실의 순으로 이뤄져요. 나에게 좋았던 부분이 익숙해지며 단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손실회피 성향으로 인해 이상적인 계산을 하게 되며 감정을 온전히 교류할 수 없게 되고, 이전의 감정을 느꼈던 일상에서 부정적 변화로 인해 관계를 해지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는 철저하게 이득을 취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도 이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가치 위주의 증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다음으로 진심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죠. 실제 대기업이고 복지 수준이 엄청나며 육아휴직, 상여금, 연봉이 넘치는 경우 앞뒤 가리지 않고 그 회사를 위해 헌신합니다. 철저하게 이득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애사심, 헌신, 기꺼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유튜버, 연예인 팬클럽이 형성되는 이유 또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득을 주는 대상이 휘청이며 이득이 아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내 이득을 위해 애사심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에게 느끼게 되고 그 이득을 유지해야 감정도 변치 않게 되죠.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상대에게 충분한 이득을 주었기 때문이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건 더 이상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일이란 거예요. 따라서 재회는 이별과 같은 순서로 다시 진행해야 해요. 가치 재조명, 감정 재조명, 관계 재조명. 나에게 익숙해진 가치를 다시 인식시켜 좋게 만들고 가치가 증명되니 이성적 판단의 필요성이 사라져 감정을 주로 교류할 수 있게 되며 일상의 긍정적 변화로 돌아가니 관계 유지 의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당신을 밀어내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손해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치 재조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누구나 갖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속도도 빠르고 배터리도 오래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도 느리고 배터리도 빨리 닳습니다. 기스가 나면서 외관은 점점 안 좋아지고 통화 품질도 떨어져요. 그렇게 단점이 눈에 보일 정도가 되면 교체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만약 속도와 통화 품질이 안 좋다는 걸 인지하고 기술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면 배터리와 기스가 문제니 AS로 해결해 줬다면 가치 상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을 거예요. 이별이 없었을 거란 얘기죠. 이처럼 모든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가치도 달라지죠. 그러니 사람에게도 가치의 변화, 감가상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헤어졌을 당시에 나는 처음 만났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속도, 통화 서비스, 배터리, 기스, 상대를 위한 태도, 연락의 빈도, 만남 시간, 외모 처음보다 다 나빠졌을 거예요. 당연히 상대는 감가상각을 인지할 수밖에 없겠죠. 장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상대가 나와 만나며 느꼈던 최초의 이득을 일정 주기로 증명하고 계산해 나가면서 가치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가치가 낮아졌다면 우리는 외모나 이런 보이는 것들이 아닌 의미에 중점을 둬서 가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외모가 좋아서 만났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외모 수준이 낮아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변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고 돈이 많아서 만난다고 느꼈는데 예전보다 해줄 수 있는 게 적어졌다면 예전에는 내가 가진 것만 많았지 내실이 부실했었는데 나한테 투자하고 공부를 했더니 뭔가 이제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죠. 다정함 때문에 만났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예민해져서 못 챙겨줬다면 예전에는 내가 당신 항상 케어해줬는데 이제는 당신이 나를 케어해줄 정도로 여유가 생긴 거에 감사하고 항상 또 그런 여유를 줄 수 있어서 나도 기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단순히 말 한마디를 상대가 듣기 좋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개선할 부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았을 때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별 형태는 협상식, 통보식, 환승식, 잠수식으로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되곤 합니다. 하지만 종류는 달라도 모든 원인은 한 가지, 가치인식에 있어요. 이별이란 상대가 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상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큽니다. 장기관계란 단순히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고 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서로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싶다면 마음만이 아닌 상대 입장을 헤아려 내 가치를 더 높이고 보여주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분명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는 그 눈으로 나의 가치가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역지사지를 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나의 가치를 단련하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을 만나는 것보다 재회를 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변수가 많아 고민이 되는데 이별과 재회에 대해 다뤄달라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관계와 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추가 제작 여부가 갈릴 것 같네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제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